안녕하세요. 오늘은 20세기 다양한 음악 사조 중에서 쇤베르크가 만들어낸 12음 기법이라는 기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재즈 음악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할 거다 하고 예고를 했었는데 20세기에 엄청나게 많은 사조가 있다 보니 그 원시주의 하나만 하고 넘어가기에 조금 아쉬움이 남아서 이렇게 쇤베르크의 기법을 하나 넣어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지만 오늘 잠깐 짧게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세기에는 다양한 발명품, 사회문화적인 발전, 과학적인 발전들이 쏟아졌고 음악적으로는 더 발전할 수 없을 만큼 팽창해버렸고 그래서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것을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도전에 지금까지는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음악, 지금까지 이런 음악은 없었다. 그런 음악들을 많이 작곡했다고 했죠. 그래서 전자음악, 우연성 음악, 원시주의 음악 이런 것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12음 기법입니다. 12음 기법에 대해서는 이따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언급하지 않았던 또 다른 사회문화적 배경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바로 전쟁에 대한 것인데요. 19세기가 지나고 이제 20세기가 들어오면서 사회문화적 발전과 너무나 이제 살기 좋아진 이런 세상에 사람들은 이제 살기가 참 좋아졌다. 너무 편안한 세상이 왔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바로 그것을 깨버린 전쟁이 많이 발발이 되었습니다. 바로 제1차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었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사회주의와 민주주의 간의 그런 냉전 체제도 계속되었고 음악적으로도 당연히 그런 냉전 체제에 대한 반대 혹은 그것을 지지하기 위한 음악 혹은 이것을 표현하기 위한 음악, 그런 전쟁을 묘사하는 음악 등등 그런 이제 시대사회적 배경이 아무래도 전쟁과 굉장히 밀접하다 보니 그러한 전쟁을 주제로 한 음악이 많이 작곡되었어요. 오늘 배워볼 음악도 바로 이 전쟁과 관련이 있는 음악입니다. 바로 쇤베르크의 바르샤바의 생존자라는 작품인데요. 이 작곡가는 쇤베르크라는 사람입니다. 이 쇤베르크의 부모님은 유대인이셨어요. 유럽의 오스트리아에 사셨지만 유대인인 이제 부모 아래 태어났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었을 때 눈치가 빠른 친구들은 대충 느낌이 올 수 있겠어요. 유대인? 이렇게 뭔가 이제 전쟁이 하나 스쳐 지나가는 게 있죠. 바로 제2차 세계대전입니다. 이때 독일군이 유대인 학살을 굉장히 많이 자행을 했죠. 그리고 이제 여러 나라를 많이 침략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폴란드를 점령을 했을 때의 이야기를 다룬 그런 작품입니다. 요 바르샤바가 폴란드의 수도거든요. 그래서 요 쇤베르크가 이제 이 폴란드의 그런 이제 침략을 통해서 침략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나온 생존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 생존자의 이야기를 쇤베르크가 우연한 기회로 듣게 됩니다. 들었을 때 이건 정말 내가 꼭 이 전쟁의 아픔을 작곡을 해야겠다. 이제 본인도 유대인의 부모 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한 전쟁의 참상을 더욱더 표현을 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쇤베르크가 되게 나이가 들고 시력도 나빠지고 건강도 많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만에 이 바르샤바의 생존자를 작곡을 해냅니다. 근데 뒷부분에 완성을 하지 못해서 뒷부분은 이제 쇤베르크의 제자가 이어서 작곡을 했지만 아무튼 이런 쇤베르크가 폴란드의 생존자의 이야기를 듣고 꼭 내가 이것을 음악으로 표현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어서 작곡을 한 곡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 곡은 12음 기법이라는 기법으로 작곡이 되었어요. 이것 또한 20세기에 등장한 완전히 새로운 사조고요. 이것은 쇤베르크가 개발해낸 완전히 획기적인 또 음악 기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쇤베르크가 12음 기법을 사용해서 음악을 작곡하기 전에 10년 이상의 공백기가 있었어요. 작품 활동을 하지 않았어요. 그 기간 동안 혼자 연구를 막 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또 지금까지는 없었던 새로운 음악을 작곡할 수 있을까? 이제 연구를 해서 10여 년 만에 딱 이렇게 세상에 내놓은 것이 바로 이 12음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바르샤바의 생존자는 칸타타라는 장르입니다. 이 칸타타는 기억을 하는 학생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17세기 바로크 시대에 오페라를 비롯한 극음악, 그러니까 이야기가 있는 줄거리가 있는 음악이 새롭게 탄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오페라와 함께 많이 발전을 한 그런 극음악의 종류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오페라, 오라토리오, 칸타타 이렇게 세 개가 바로크 시대 때 탄생한 극음악 중 하나입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인 칸타타를 17세기인데 거의 이제 300, 400년 전에 만들어진 장르인데 그거를 20세기 쇤베르크가 새롭게 또 사용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바르샤바의 생존자도 전체적인 줄거리와 이야기가 있는 음악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 곡은 총 3개의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먼저 오케스트라 서주 부분, 오케스트라가 먼저 시작을 알리고 낭송 부분이 있습니다. 낭송이 조금 특이해요. 왜냐하면 음악에서 음악으로 그 줄거리나 이야기를 표현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좀 그냥 말하듯이 하는 그런 새로운 기법을 또 이제 쇤베르크가 개발을 했거든요.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합창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의 부분으로 이루어진 극음악인 칸타타 바르샤바의 생존자를 이제 배워보기 전에 12음 기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감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음악은 다 조성음악이었어요. 조성음악이라 함은 쉽게 말해서 예를 들어서 다장조의 음악이 있잖아요. 그러면 도음이 중심이 됩니다. 도로 시작하고 도로 끝나고 중간중간 도가 많이 나오고 도로 귀결되는 그런 음악이죠. 그래서 이제 도 중심의 음악이다 해서 이 다가 이제 C음, 그 도음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12음 음계는 12개의 그러니까 한 옥타브, 도레미파솔라시도 그 한 옥타브 안에 있는 그 12개의 도, 도샵, 레, 레샵, 미, 파, 파샵, 솔, 소샵 그렇게 이제 검은 건반까지 다 해서 도에서 도까지가 총 12개의 음이 나오거든요. 그 12개의 음이 요 다장조에서 도로 시작하고 도로 끝나고 도 중심의 음악이 아니라 그 12개의 음이 모두 다 중요성을 가지는 음계를 12음 음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옥타브 안에서 12개의 반음으로 구성된 음계이다. 도에서 도까지에 있는 그 12개의 음이 모두 다 사용되고 모두 다 중요한 그래서 그 원음과 사이음 등의 구분 없이 모든 음에 동등한 가치를 부여한 것이 다른 점이다. 아까 설명한 내용과 같죠? 자, 그래서 그럼 12개의 음을 어느 한 음으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모두 동등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쇤베르크가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렇게 음열을 번호를 붙입니다. 12개의 음까지. 그래서 이렇게 12개의 음을 하나의 그 규칙으로 정해놓고 요거를 다 쓰는 거예요. 한 번씩 동등하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6번까지 음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뒤에 1번이나 뭐 2번, 그러니까 앞에 나왔던 음을 또 쓸 수 없습니다. 12개의 음을 동등하게 다 사용해야 다시 1번부터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기법을 이제 12음 기법이라고 하는데 단순히 이렇게만 쓰면은 좀 재미가 없으니까 작곡가들이 좀 변형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다음에 나올 때는 12번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12개가 중복 없이 한 번씩 다 쓰이면 되니까. 뭐 다음번에는 또 요 이제 미부터 1번을 잡았는데 여기 5번부터 시작을 해서 뭐 한다든지 혹은 여긴 지금 미, 파, 솔인데 솔, 라, 시 이렇게 해서 3도씩 올려서 다 사용을 한다든지 이게 조금 복잡하고 치밀하고 계산적으로 이렇게 이 음열, 요 12개의 음을 배열을 한 것을 활용을 해서 작곡하는 기법이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사용되었던 이런 다장조와 같은 조성음악에서 탈피를 해서 조성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이런 12음 음계를 사용을 했다. 요거를 바로 쇤베르크가 10여 년 만에 짠 하고 세상에 내놓은 그런 새롭고 획기적인 기법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설명을 잘 들어보았으면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이 바르샤바의 생존자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케스트라 서주 부분입니다. 이거 실제 악보인데요. 이렇게 번호를 붙여서 작곡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어떤가요, 여러분? 음악이 아름답고 감미롭고 그랬나요? 좀 기괴하고 괴랄한 음악이다. 전 선생님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요런 12음 기법은 아름답고 감미롭다기보다는 좀 이제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생소하고 조금 누군가 들으면 이제 소름 끼친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근데 그것이 아주 절묘하게 전쟁의 공포와 군대의 삭막함 같은 것을 잘 묘사를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듭니다. 전쟁의 아픔과 실상을 표현하는데 너무 감미롭고 아름다운 음악이 또 어울리지는 않잖아요. 네, 그런 사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두 번째에 나오는 생존자의 나레이션 부분을 들어볼 거예요. 이 생존자의 나레이션 부분이 아까 그 낭송으로 된 것을 의미합니다. 음악과 그 말하는 것의 중간, 그것을 바로 슈프레이스티메라고 해요. 그래서 악보를 봤을 때 우리가 이제 평소 익숙한 악보는 성악 악보는 뭐 이렇게 되어 있고 뭐 요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일반적인 악보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정확한 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대략적인 음 높이, 지금 대략적으로 여긴 좀 낮고 여긴 좀 높고 이런 식으로 표현했고, 이제 리듬도 그냥 대략적으로 준 거예요. Much too much noise, much too much commotion, and not fast enough. The Feldwebel shouts, Achtung, stillgestanden. Na, mal, oder soll ich mit Gewehrkolben nachhelfen? Na gut, wenn ihr es durchaus haben wollt. 그 당시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The sergeant and his subordinates hit everybody, young or old, quiet or nervous, guilty or innocent. It was painful to hear them groaning and moaning. I heard it. I had been hit very hard. So hard that I could not help falling down. We all on the ground who could not stand up were then beaten over the head. 여기 악기 앞에 끼고 있는 게 야금기라는 것입니다. 좀 새로운 소리를 나게 하는 도구예요. The next thing I knew was a soldier saying, "They are all dead." Whereupon the sergeant ordered to do away with us. There I lay aside, half conscious. It had become very still. 학살을 당하고 있는 And 상황이 pain. 아주 자세히 Then I heard the sergeant shouting, 묘사되고 있습니다. "Abstehlen!" They started slowly and irregularly. 자, 이렇게 생존자가 나레이션 하는 부분은 또 감미롭고 아름다운 성악 선율이 아니라 음악인지 낭송인지 모를 그 중간에 어떤 그런 성악 기법인 슈프레이스티메로 묘사를 했다. 그것이 전쟁의 참상과 아픔을 나타내는 것에 더 효과적인 역할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남성 합창 부분을 감상해 볼 건데요. 이 부분도 앞서서 배웠던 그 12음 기법으로 작곡을 했어요. 이 부분은 이 곡의 제일 마지막 부분으로 아주 절정 부분에 다다르는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쉔마 이스라엘 이렇게 그게 이 곡의 제목인데요. 그래서 그것을 한글로 해석을 하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요런 의미인데 요게 그 유대인이 읽는 성경에 나오는 구절이라고 합니다. All of a sudden, in the middle of it, he began singing. 자, 어땠나요,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20세기의 새로운 사조인 12음 기법,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낸 쉔베르크가 2차 세계대전 이후 그런 전쟁의 참상을 어떻게 음악적으로 표현을 했는지, 그리고 이제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새롭게 만들어낸 다양한 음악 어법, 뭐 슈프레이스티마 같은 그런 어법은 어떤 게 있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진짜로 재즈 음악을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